HLB 그룹 좀 볼까요? 사실 HLB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제약사들이 사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회사만큼은 큰 제약사만큼은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리보세라립의 이제 가남에 대한 어떤 삼상 같은 거 성공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경쟁사들이 몇 개가 있었죠. 그죠? 머크사도 있었고 있었는데 사실 로슈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제약사도 먼저 크긴 하지만 경쟁사 중에 하나죠. 그죠? 면역항암제가 있어요. 티센테릭 요법, 병용법 이게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사망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가 봐요. 뭐 기사는 참조 사항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리보세라입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더 크고 이건 물론 저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리보세라를 못 믿는다거나 본인이 만약에 제약주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 제 영상 출발이 원래 리보세라립으로 출발한 거거든요. 제가 3년 됐는데 HLB만 찍은 지가 한 2년이 넘어요. 2년이 뭐야? 거의 3년 됐으니까 2년 10개월 정도는 HLB 계속 찍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찍은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그만큼 개인적으로 리보세라를 믿는 편인데 사실 주가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지지부진한 건 맞죠. 한때 막 9만 원도 가고 6만 원도 갔던 친구가 자 그런데 아직도 좋은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일봉에서 이게 며칠 떨어지는 거는 이거 추세로 보긴 좀 힘들어요. 이건 일봉에서 이런 건 추세가 아니에요. 이런 건 추세가 아니고 월봉에서 보는 거죠. 추세는 장기적인 지표가 우상향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딱 요렇게 지금 저쪽이 높아지고 있죠, 화면이. 그러니까 일봉에서 보는 것보다 월봉 장기적인 지표를 봐야 되는데 이 대바닥 그러니까 2만 6, 7천 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이쪽이 다중바닥이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 가격을 잘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 거고 엄연히 5개월 선에 이에 있으니까 추세가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단지 항상 설명드렸듯이 저기를 뚫기가 조금 힘들어요, 원래. 여기 20개선, 60개선. 그러니까 한 번 20개선이나 60개선을 이 월봉에서 깨잖아요. 그러면 많은 결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가진 주식이 지금 20개선을 5양으로 깨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손절을 못 치거나 비중을 못 줄이게 되면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가 고생하겠구나. 이런 각오를 꼭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예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기나 현대차도 전부 다 20개선 깼을 때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었어요. 이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HF도 제가 이때 11월 달에 시간 깨어서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거 돌아가는 건데 지금은 일단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주봉에서 아직도 육선 근처에 있죠. 시침과 박스권에 있어요. 여기 갇혀 있어요. 이렇게. 닫혀 있는데 이 박스권이라 하더라도 저쪽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래 보이진 않아요. 공매도 한번 볼까요? 대신에 리버스나 립에 행보한 변함이 없으면 돼요. 그게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주식이 많이 떨어지겠죠. 공매도는 어차피 꾸준히 나오는 편이고 단지 지수가 이제 불안할 때는 불안해요. 사실 HLB 그룹 같은 게 지수가 불안할 때도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HLB 생명과학인데 이렇게 보면 이 친구도 박스권에 있죠. 박스권 하단까지 올 수는 있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20개선을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60개선을 추세 유지가 되는 수급기선이기 때문에 깨지 않고 있고 추세는 그냥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 다시 놀아주는 게 좋고 아직은 우선 깨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잘하면 다시 박스권 하단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거래량이 한두 번씩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도 다시 돌아 나가서 잘 클 확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에서 이제 LG가 대장이 될 것 같긴 한데 LG가 다른 친구들보다 눈에 띄는 거래량을 갖고 있죠. 이렇게 눈에 띄는 거래량을 갖고 있고 월봉에서 보게 돼도 자리가 좋아요. 대신에 그만 설명드렸듯이 절대 20개선을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20개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죠.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우선 위에 있어요. 중기적으로 추세가 유지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좀 봐야죠. 지하권으로 빠지는 240에서 깨지 않으면 순간 빵 때릴 수 있으니까 LG 같은 경우는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엘테인데, 엘테도 박스권 하단에 있죠. 엄청난 큰 박스권이. 박스권 체크만 내주시면 돼. 사실은 주식 공부하면서 너무 많은 걸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뭐랄까, 지표 있죠? 지표. 보조지표 엄청나게 많은 게 필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보조지표는 딱 이것만 쓰거든요. MACD 오실레이터를 쓰는데, MACD 오실레이터는 일봉과 주봉에서보다는 월봉에서 잘 먹혀요. 그러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고, 요렇게 오늘도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이 친구가 주식이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향후 박스권 탈출해주면 상승할 수 있고, 물론 이 공간에 잘 모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제 시간은 박스권에 놓을 때까지는 아무래도 걸리죠.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B 글로벌도 역사적으로 아직 주식이 싸죠. 굉장히 낮아요, H가. 대신에 이제 장기적으로 아직도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고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크게 리스크가 있거나 그러진 않고 특히나 요새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죠. 순간순간. 이때에 비해서는 거의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순간 한두 번 잘 뛸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HA 바이오스텝이 어제 뛰었죠. 네, 우리 이 친구 이제 아침에 멤버가 알려드렸었는데, 좋은 수익이 잘 났어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 이제 노터스인데, 제가 이 친구를 그동안은 사지 말라고 하고 있다가, 특히 어제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어제 이거 아침 실방에 알려드린 거예요. 이게 급등해서 저도 이제 운이 좋은 거예요. 제 주식이 올라갈 때는 저 실력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펼쳐지냐면, 정답은 주봉에 있어요. 제가 주봉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까지는 노터스를 살 자리가 없었어요, 별로. 우하향 중이니까 옷은 깨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노터스를 HLB 이제 바이오스텝이라고 할게요. 이 바이오스텝을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이날 저번 주에 추세 전환과 턴을 해줬죠, 그죠? 옷은 위에 있던 거예요. 이러니까 추세 전환이 이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보시면 제가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이틀 전에 음봉이 엄청 이쁘다고 그랬죠. 이날 뛰었죠? 이날 뛴 게 아니라 이날 한 6% 갔거든요. 근데 어제 음봉 하나가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 음봉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어제 음봉이. 그래서 이틀 전에 음봉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제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어제 멤버 알려드렸거든요. 순간 날아갔는데 똑같아요. 오늘도 만약에 날아가면 어쩔 수 없지만 오늘도 만약에 꼬리를 달아서 5일선을 찍거나 음봉이 생기게 되면 내일 같은 날, 내일 모레 같은 날, 내일이죠 내일. 오늘 음봉이 생기게 되고 내일 5일선을 찍게 되면 다시 매수 타임이 돼요. 그럼 또 뛸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대신에 5일선 깨면 칼손절해야 되겠죠. 이렇게 된 게 박셀바이오예요. 그러면서 박셀바이오가 이제는 제가 빼버렸거든요. 못 따라잡죠? 박셀바이오가 5주선을 돌파하자마자 엄청나게 날아갔죠. 이게 이제 5주선을 돌파할 때가 이런 데인데 딱 돌파해놓고 그냥 날아가죠. 그러니까 노터스가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노터스 H가 추세 전환해줬다. 이렇게까지 판단하고 보시는 게 정확해요. 주식을 이해할 때는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바로 추세 전환과 턴이에요. 자, 또 하나가 이제 피플바이 신라젠인데 신라젠도 잘 알려드렸죠. 어제 또 올라갔는데 이 친구나 노터스나 똑같아요. 이때 기준으로 주봉에서 이때는 단 한 번도 살 자리가 없었는데 이날을 기준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해줬다고 그랬죠. 제가 바로 이때예요. 4월 7일 날. 그러니까 어제 급등했죠. 딱 급등했는데 이틀 전에 음봉이 어제 이쁜 거라 어제가 베스트 타임이 돼요. 어제 뛰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5일선만 안 깨면 또 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재무가 튼튼한 친구는 아니에요. 사실 제약주들은 재무가 안 좋은 애들이 많아요. 보통 꿈과 희망을 먹고 살고 기대 희망으로 살기 때문에 그 재무 때문에 무너지거나 순간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분에 대한 판단은 많은 시청자분들의 매물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갑자기 유상증자를 발표하다든가 감자를 발표하다든가 신라젠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약주들은 순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감안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어쨌건 신라젠은 오늘 음봉이 떨어져도 좋고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좋겠죠. 5일선 깨면 손절이고. 자, 두 번째가 피플바이오입니다. 아까 금방 전 영상에서 화장품들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240에선을 지켜주는 자리가 무척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때 알려드렸어요. 피플바이오 이때부터 240은 깨지 않으면 매수입니다 했더니 요날도가 15% 올라가고 쉬었다가 또 올라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냥 240선까지만 안 밀려주면 되고 시장이 940회를 찍었다가 밀릴 때도 역시나 241선을 깨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매수하실 분들 5일선 거쳐 매수 깨면 손절하면 좋겠죠. NC2는 마찬가지로 그냥 꾸준할 것 같고 휴은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얘기해드린 자리가 벌써 이제 이런 공간인데 240은 뚫어버렸죠 지금. 앞으로도 이런 데만 안 깨면 돼요. 안 깨면 되고 우리가 휴은스를 사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도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는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쁘게 추세가 유지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단지 우리가 보통 수급주선, 60주선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 60주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되게 돼요. 그래서 60주선만 뚫어주면 앞으로 더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삼진제약도 말할 것도 없고 일봉에서 어째 낮은 자리에 있죠. 이 친구가 이수앱 지수도 마찬가지로 21선만 안 깨면 되고 그냥 체크만 하고 갈게요. 매일 똑같은 종목들이니까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이 친구 재무 빵점이에요. 5년 연수 영업 적자예요. 그러면 코스닥 기준으로는 상장 폐지 여건이 되는데 이 친구는 다행히 코스피예요. 코스피는 5년 연속 적자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게 코스피죠. 그래서 이제 5년 연속 적자가 됐더라도 상장 폐지 여건은 안 되는데 단지 그립타워로도 재무가 튼튼한 회사는 아니죠. 그래서 비중을 잘 조절하시는데 이 다행인 거는 최저점을 찍자마자 누군가가 대량 거래를 확실했다는 얘기는 이 주식을 누군가가 바닥권에서 엄청 싸게 산 거죠. 여기 비싼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데가 여기고 여기부터 계속 잘 올라가죠. 지금 앞으로도 240원 뚫어주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CL 같은 경우는 좀 추세가 깨지긴 해가지고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전 저점 9,210원을 깨지 않아야 돼요. 아직은 추세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못 돌아가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죠? 당연히 손절하실 분도 일찍 손절하는 거고, 대신 PCL의 주가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PCL 회사를 믿으면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단 최저점이 9,200원을 절대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되고, 차백신연구소도 이제 우리가 얘기한 데 많이 올라왔는데 240을 깨고 있죠. 그러면 요렇게 21선이나 11선까지 조정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를 깨자 또 뛰는 거죠. 누가 띄울 거냐? 얘네들이 띄울 확률이 커요. 이분들이 세력분들이죠. 그죠? 세력들은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을 속이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래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찍혀요. 자, 수젠텍도 이렇게 21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옵티팜을 제가 여기서 얘기했었는데 잘 올라가죠, 지금. 옵티팜 같은 경우에도 바닥 쪽에서 매집봉이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40에서만 깨지 않으면 옵티팜의 흐름도 상당히 좋아지겠죠. 앞타바이오가 여기서 역대적 거래량이 터졌죠. 얘랑 삼성제약이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앞타바이오 같은 친구들도 21선만 깨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근처 매수. 대신에 깨면 반드시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히 제약주들의 흐름이 지금 바닥에서 좋아지고 있죠. 근간의 최고 안간 섹터가 제약주예요. 제약주들이 좋아질 것 같고, 특히나 2, 3분기 때는 제약주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위치가 이제 예전에 제가 얘기할 때가 여기거든요. 이때서 많이 올라왔어요. 대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이렇게 60개여서니까 수급개선만 안 깨면 돼요. 셀트리온 X 마찬가지. 많이 물리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그냥 분할로 왜 사시든가, 뭐 지금 사놨으면 너무 짧은 안목을 갖고 보지 말고, 제가 이때도 알려드렸거든요. 제가 셀트리온 제약을 여기서부터 분할하면서 사시라고 알려드렸어요. 너 겁내지 말고. 많이 올라왔죠. 그냥 이 친구들 한번 사놓으면 2년, 3년, 그 시골 농사인가? 농사매매라고 그러죠. 그렇죠? 농사매매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데 파시면 돼요. 대신 바로 급등한다거나 이런 걸 제가 맞출 수는 없고, 아무래도 시간은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약주들 흐름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결과가 이제 FDA에서 26일 날 발표죠. 오늘이 19일이니까 다음 주에 발표인데,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 전에 제약들, 특히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들이 한두 번쯤은 잘 움직일 수 있어서, 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는 이제 멤버방에 잘 모아놨거든요. 예, 그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고, 우리 멤버님들 저 만나야죠. 그죠? 우리 매일 아침 30분에 만나는데, 저희 채널 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가시면 이제 항상 제가 좋은 글이라든가 좋은 얘기,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이게 중간중간 이제 기법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려요. 근데 물론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멤버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하셔야 되고, 멤버십을 누르시면 당연히 이렇게 이 노란 썸네일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좀 매수하면 좋을까?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150개가 돼, 150개. 하나 딱 집어주고 그거 사세요가 아니라 150개가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데, 어떤 섹터나 어떤 걸 잘 봐야 되는지를 알려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도 알려드리거든요. 이 노란 썸네일 정도를 꼭 챙겨보시고, 이렇게 장초반 잠깐만 썸네일 뜰 거거든요. 이거를 보고서 저와 같이 만나시면 됩니다. 8시 30분에 만날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좀 실전 강의 투자 올려놨는데, 이거 좀 참고로 꾸준히 보시면 도움 돼요. 이게 멤버십 들어가시거나 실시간 들어가셔가지고 기본 강의 치거나 이동평소에 기본 원리를 치게 되면 이 썸네일이 떠요. 충분히 아무 때나, 그러니까 직장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볼 수 있고, 또 우리 채널은 특히나 한번 사놓으면 잘 안 파는 채널이에요. 오래오래 들고 가야 되거든요. 막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씩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하는 그 단타 채널이 아니라 스윙 채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이나 자영업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오늘 빨리 끝났네요. 그죠? 8시 30분에 멤버님들하고 또 즐거운 수요일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세요. 고맙습니다.